안녕하세요. 울산 후계교회 전도특공대 여러분. 온라인 관계전도 특강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5번째 습관이죠. 파송일기 쓰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송일기라는 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하면 아주 중요한 도구거든요. 파송일기 쓰기.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일기 쓰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달라요. 훨씬 구체적인 목적이 있죠. 파송일기는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 이걸 의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아, 의식적인 기록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라틴어 미시오, 즉 보냄받음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 특별한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일종의 생활 선교사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영화 예고편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고편이요? 네,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고 그 본편을 궁금해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 파송일기는 바로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매주 확인하고 또 구체화하는 그런 도구인 셈입니다. 삶의 예고편이라니 와, 정말 인상적인 비유인데요. 그럼 그 예고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보여줘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4가지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4가지 방법인데 첫째가 바로 화목, reconciliation입니다. 화목이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에 대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툼을 중재한다거나 좀 서먹해진 관계를 먼저 다가가서 풀어보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시도들을 일기에 적어보는 겁니다. 아, 구체적인 행동들을 기록하는 거군요. 관계 회복 노력. 2번째는 사회정의던데요. 이건 좀 개인의 하기엔 너무 큰 주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료에서도 웨슬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하나님 통치 아주 기본적인 표시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꼭 뭐 거창한 사회운동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 반대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정무역 제품을 사서 쓴다든지 동네 노숙인 돕는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있잖아요. 아, 작은 것들이라도요? 네. 심지어는 정의를 위해 기도하거나 관련 단체에 조금이라도 기부하는 것도 다 포함돼요.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이죠. 내가 이번 주에 정의를 위해서 아주 작은 거라도 뭘 했나 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쌓이면 또 힘이 되거든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 좀 의외였어요. 아름다움, 뷰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저도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아니면 멋진 음악, 예술작품 앞에서 뭔가 압도되는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아, 있죠. 경이로움 같은 거. 네, 그럴 때 뭔가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자료에 C.S. 루이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본능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비밀일 수 있다. 뭐 이런 추측도 하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등산을 가서 멋진 경치를 본다거나 해변을 거닌다거나 아니면 좋은 음악을 같이 듣거나 내가 직접 만든 요리나 그림 같은 걸 나눈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일기에 적으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와,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선교적일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4번째는 온전함, 홀리스 힐링인데요. 이건 어떤 걸까요?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훨씬 넓은 의미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실 때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이런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였죠. 네, 누가복음에 나오죠. 오늘날 이 온전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활동,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이나 깨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상담이나 지지, 또 영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회복을 위해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온전함을 보여주는 행동이고 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화목, 정의, 아름다움, 온전함. 이 네 가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기록하는 거다. 근데요, 왜 이걸 굳이 일기로 써야 할까요? 그냥 뭐 마음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쓰는 게 뭐가 특별히 더 좋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면 사실 흘러가 버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쓰는 행위는 그 경험을 붙잡아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하,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유익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경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곱씹어 보면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 순조롭게 진행. 둘째는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 이룸. 네. 셋째는 거기서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을 구체적인 언어로 남겨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통찰력 있는 기록 보관. 넷째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든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 같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질문. 단순히 기록 보관이 아니네요, 정말. 성찰 도구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특별한 정체성을 매주 다시 확인하고 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정체성 확인. 네, 마치 우리가 건강 앱으로 운동량 체크하듯이 이 파송일기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화목, 정의, 아름다움, 온전함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적인 대시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인 대시보드.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 파송일기 쓰기, 센트가 결국 우리가 전에 다뤘던 다른 습관들, 그러니까 축복하고, bless, 함께 식사하고, eat, 듣고, listen, 배우는 learn, 이 벨즈랑 다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벨스의 각 요소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네, 파송일기 센트는 그 앞선 활동들을 통해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다음 주에는 더 나은 예고편을 만들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마무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벨즈의 완성 같은 느낌이네요. 자, 오늘 파송일기 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나눠갔습니다. 이게 단순히 쓰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영적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그렇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라는 예고편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화목, 정의, 아름다움, 온전함 중에 어떤 것을 좀 더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어떻게 파송일기에 담아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